자, 보세요. 우리 시험 범위 마지막 지문. 수능 특강 독서 주제 통합 세 번째고 229페이지 보시죠. 과학은 뭐고 사회는 뭐냐, 그리고 둘은 어떠한 관계냐에 대한 건데 일단 바로 봅시다. 어렵지 않아. 좀 전에 했던 게 조금 어렵지, 이거는 할만합니다. 자, 단락수도 많지도 않고 단락별로 글의 분량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자, 보자. 가 지문의 첫 번째 단락, 이거는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해볼게. 마지막이니까 잘 해보자. 20세기 중반 등장한 과학사회학. 요 과학사회학이 뭐냐면, 과학사회학이라는 게 이게 과학 따로 사회학 따로라는 게 아니라 과학사회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야. 20세기 중반이라고 해놨으니까 1950년대 이렇게 되겠죠.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자 공동체 성격과 작동 방식을 같이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야? 첫 번째 단락, 이거 꼼꼼하게 해볼게요. 첫 번째 단락, 과학사회학이라는 게 있죠. 자, 이런 게 있어. 자, 과학사회학은요, 언제 등장했지? 20세기 중반에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자 공동체 성격,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있겠지. 과학자의 공동체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성격과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고 했던 게 바로 과학사회학의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야, 목적. 이걸 왜 만들었어? 이거 하려고. 과학자들의 공동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이 사회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가를 본 거야. 이 과학사회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를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된 사회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져가는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에 따라 과학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막고 어느 정도 각자 과학자들의 행위를 통합하는 과학자 공동체 규범에 주목하여 과학이라는 제도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좀 어렵지? 다시 쪼개줄게요. 봐봐. 과학사회학의 선구자 누구? 로버트 머튼이라는 게 있어요.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머튼은 이 과학사회가 아니라 그냥 사회 자체는 따로따로 별개에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다 연관되어 있는 사회 제도로 이루어졌다. 머튼의 생각의 전제는 뭔 줄 아니? 이게 안 나오니? 머튼의 사고의 가장 큰 전제는 사회는 유기적인 연관성을 띈 유기적 사회의 제도로 이루어졌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된 어떤 제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이야. 어떤 구조가 있고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거야.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과학자들의 행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요것에 따라서 과학자들을 마음대로 연구하게 냅두지 말고 과학자들을 규제도 해야 돼요. 하지 못하게 막을 것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야, 너랑 합쳐 라고 통합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의 공동체 규범에 주목해서 과학이라는 제도, 공동체에 주목해서 과학 제도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야. 끝! 첫 번째 단락 끝이야. 유민이 잘 들었어 지금? 설명해 볼 수 있을까? 누구라도 할 수 있어 지금 이해했다면. 선생님이 요거 안 보고 해볼게. 요거만 보고 얘기할게. 과학은 뭐고 사회학은 뭐지? 더더군다나 과학사회학이라는 건 뭐야? 알겠어. 이게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거래요. 왜 등장했어? 뭐 하려고 이러한 과학사회학이라는 복잡한 학문이 등장한 거지? 과학자의 공동체는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그 과학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고 과학사회학이라는 걸 한 거야. 이거를 가장 열심히 선구적으로 공부했던, 연구했던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머튼은 뭐를 주장했거든요. 근데 주장한 것의 대전제는 뭔지 알아? 사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 쫀쫀하게 톱니처럼 사회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 뭘로써? 제도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회는 아주 끈적끈적하고 유기적으로 체계 있게 제도에 의해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기능주의적 시각에 입각해서 과학자들을 규제할 줄 알아야 되고 통합할 줄 알아야 하는 공동체 규범에 주목해서 과학 제도라는 건 뭐냐라는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라는 거야. 과학자들은 어려운 거 하네. 야, 너희들 마음대로가 아니야. 과학자 너희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지. 마음대로 하지 마. 너희들은 어느 정도 규제당할 필요도 있고 어느 정도 통합할 필요도 있고 그러한 존재들이야. 이런 내용이야. 괜찮지? 자, 두 번째 단락. 자,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머튼은, 자, 봐봐. 연락 길다. 두 번째 단락. 머튼은 과학자들이 서로를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료로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머튼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서로를 공통의 가치나 규범을 공유하는 동료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야. 과학자들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과학자들끼리 동료로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야. 그리고 이미 이 연구는 20세기 중반에 등장했지만 그 전에 16세기 이후 과학이 공인된 지식의 확대라는 제도적 목표를 성취했다. 이미 16세기 이후부터 공인된, 다 인정한 공인된 지식의 확대라는 제도적 목표를 이미 성취했어. 그래서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과학자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동료의 연구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나름대로 얘네들은 체계가 있었다는 거야. 만약에 화학자가 화학을 막 이렇게, 야, 그거 뭐하러 연구해? 바보 같은 새끼. 야, 그거 뭐하냐? 어쩔? 내가 하든 말든 이렇게 안 했다고요. 동료가 어떤 걸 연구하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 태도가 랜덤이 아니라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나름의 사회적 규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이렇게 16세기 이후 과학자들에 의해서 오케이 공인될 수 있었던 지식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과학자들은 자기네들끼리의 커뮤니티 내에서 동료나 선후배들이나 다른 기타 과학자들이 뭘 연구할 때 아직은 안 났지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규범 체계가 규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때문에 과학은 무지하게 발달해서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다. 됐지? 많이 반복해서 얘기했다. 자, 사회, 여타는 다른 사회의 다른 부문들의 일상적 이해관계가 과학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다음에 4가지 사회적 규범이 차단해 버린 거야. 그래서 객관적인 과학 지식의 창출을 보장해 준다는 거야. 그게 뭔데? 첫 번째 보편성 규범이라는 게 있다. 요거는 색깔 있는 걸로 해줄게요. 첫 번째 보편성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유니버셜리즘, 보편성 규범. 얘는 뭐냐면 과학적 연구가 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종, 흑인, 백인, 황인, 성별, 남녀, 생물학적 배경, 어느 나라 출신, 어느 신분 등의 사회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비인격화된 정당화 기준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거야. 자, 뭐냐면 보편성 규범은 과학적 연구의 타당성은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순수하게 비인격화된 정당화 기준이라는 게 있어. 훌륭한 과학적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이어서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비인격화된 정당한 기준 따라 평가되는 거야. 기준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보편성 규범이야. 두 번째는 뭘까? 공유성 규범이야. 함께 공유한다. 커뮤니즘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 공유성 규범 뭔지 알아? 모든 과학적 발견은 내게 아니야. 사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 되고 개방적 교류를 해야 된다. 사적 소유 금지, 개방적 교류를 통해서 신속히 다른 학자들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거야. 되게 중요하죠. 모든 과학적 발견은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과학자 공동체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과학 연구의 결과물은 공유되어야 하고 사적인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거야. 이유도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야, 얘들아? 이미 그 과학 연구 자체가 뭐라는 거야? 이미 같이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과학적 발견은 공동의 노력이야. 공동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지. 괜찮아? 그 다음에 셋째, 탈이해관계라는 거죠. 탈이해관계. 이게 뭐야?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자는 얘기지.
과학자가 탈이해관계 규범인데 과학자가 연구 주제를 선정했어.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동료의 연구를 평가할 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속박되지 않고 오로지 과학적 진리 탐구 자체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과학, 진리, 탐구 그 자체만 만을 가지고 따진다 이런 내용이죠. 네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은 뭐야? 넷째, 조직화된 회의주의라는 거죠. 조직화된. 이건 뭐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는 모든 과학적 주장에 대해 그 출처의 권위와 상관없이 언제나,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 확실한 지식에 도달하기까지, 그 전에는 언제나 상관없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의적으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머튼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과학자들 간의 공동체의 규범을 얘기하는 거라고. 괜찮아? 계속 갈게요. 계속. 자, 머튼은 지울게. 머튼은 비록 이 규범들이 세 번째 단락 성문화, 그러니까 문서로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얘는 과학자들에게 훈계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모범이 된다는 형태로 전승되고 과학자들은 내면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언행에서 이러한 규범의 존재를 충분하게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 자, 얘네들은 과학자들이 이게 아예 내면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가 누구야? 계속 머튼을 얘기하고 있죠. 과학자 공동체 사회적 규범이 전체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머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자 공동체 사회적 규범, 즉 요거 있죠. 이거 있죠. 얘는 전체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얘는 전체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나치즘의 독일, 스탈린주의의 소련 이런 데서는 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거야. 전체주의 사회는 뭐만 강조해? 복종을 강조해. 이거 아닌데? 라는 의심을 하는 회의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자유로운 탐구, 비판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이 과학은 민족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독일 과학과 저열한 유대인 과학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머튼은 뭐야, 유대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나치는 여기서 틀려먹었다는 얘기지. 괜찮아? 괜찮지? 문제를 같이 볼까? 가와 가지고 가로 풀 수 있는 거.
뭐야, 다 안 끝났잖아. 하나 더 있었구나. 쏘리. 자, 그러면 머트는, 뭐 이건 쉬워요, 이제. 머트는 네 번째 단락. 머트는 연구의 범위를 과학이라는 사회제도, 그래서 머트는 이 과학을 사회제도로 본 거야.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국한하고 과학을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수한 활동이라고 본 거야. 이로 인해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과학 엘리트뿐이라는 인식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직 과학이 최고구나라는 과학 지상주의자라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게 뭐야? 머튼을 비판한 근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튼이 제시한 사회적 규범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과학자 공동체를 사회학적으로 이용하는데 참으로 써먹기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머튼도 비판의 여진이 있어요. 너무 과학 엘리트주의라는 것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거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이 16세기 이후부터 이 인류에게 어마무시한 많은 양과 깊이의 과학적 지식을 전달해주고 인류를 진보시켰던 이런 과학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을 했고,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이래서 과학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과학은 전체주의라든가 공산주의와 같은 복종의 미덕을 강조하는 그런 곳에서는 절대 발전할 수도 없고, 독일의 나치즘은 지네들의 민족이 우수하다라고 하지만 이미 여기에서는 과학 이런 어떤 보편성 규범 자체에서 이미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자고요. 계속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문제 넘어가야지. 문제. 자, 정리한 거는 가급적 안 지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 여러분들 책이 있으니까. 1번 할 수 있을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1번 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가와 나는 모두 끊고요.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을 나열하고 있다. 어때? 이거 준수해야 돼. 보편적이어야 하고 공유성을 지켜야 하고 탈이해관계를 견지해야 되고, 언제나 회의주의와, 그러니까 조직화된 회의주의를 통해서 완벽한 지식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해도 되는 거야. 네 가지를 나열했죠. 가는요, 규범과 관련한 네 가지를 모두 나열한 거 맞아. 나 동그라미. 2번 가와 나는 모두 끊고요. 특정 학자가 보인 정치적 행보와 그의 학문적 견해를 관련지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머튼이 나왔는데 머튼의 정치적 행보가 있었니? 머튼이 무슨 정치적인 걸 했어? 연구했지. 그러면 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까야 되겠죠. 유민이 집중하고 있어? 3번 보세요. 가와 나는 모두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여전히 과학이라는 사회를 공동체라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주고 있다. 맞지? 비판의 요소는 뭐였어? 머튼이 받을 수 있는 비판의 요소는 엘리트 지상주의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을 수는 있었죠. 그러니까 가는 머튼 맞네요. 4번 가와 달리 나는 끊고요. 구체적 국가의 과학 정책에 대한 특정 학자의 평가. 어떤 과학자가
특정한 국가의 과학 정책을 평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는 그러지 않았으니 가와 달리가 맞긴 맞죠, 그치? 5번 나와 달리 가는 끊고 과학의 발전에 사회 제도가 미친 영향을 시대별로 구분한 거 있어 없어? 시대별로 뭘 구분해요? 땡. 그래서 얘들아 이것만 봤을 때 여기다 따로 적어놔야지. 1번 같은 경우는 몇 번 남은 거야? 1번 3번 4번 좀 이따 풀 때 한번 제껴보자.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머튼 읽었죠? 머튼. 1번 머튼은 끊고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구조, 봐봐, 칠판 구조 기능적 시각에서 분석한 거 맞아 안 맞아?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다 써놨잖아. 맞잖아요. 맞으니까 안녕. 2번 머튼은 끊고요. 과학자 공동체 구성원이 공통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디에 있었어? 여기 있잖아. 선생님 써놨잖아. 내면화돼 있다고. 요 네 개가 이미 내면화돼 있다라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으니까 안녕. 버널은 몰라요. 그래서 2번은요 3번 4번 5번이 남았다. 자, 문제 3번 보세요. 아이고, 버널의 관점? 버널의 관점은 아직 안 읽었으니까 냅두고요. 4번. 야, 4번은 나중에, 4번과 5번은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너무 기니까. 자, 6번 A 읽었나? A가 어디 있었죠? 규제하는 거 아닌가요? 규제라는 게 뭐야? 바로잡아 고치다. 맞아 안 맞아? 규제란 건 뭐야? 규칙, 어떤 룰에 의해서 어느 선을 그은 다음에 그 선을 못 넘게 하는 거 아닌가? 맞지? 투자 규제하면 투자를 어디까지는 허용하지만 어디 이상으로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규제를 뭐라 그래? 바로잡아 고치다. 바로잡아 고치다. 맞아 틀려? 선을 정해서 한도를 못 넘게 하다지 바로잡아 고치다는 틀렸죠.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도 봅시다. 나. 자, 이제 이거 지울게. 지웁니다. 자, 나의 첫 번째 단락. 자, 선생님 되게 천천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반복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첫 번째, 1930년대 영국에서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일군 무리들의 과학자들의 대표격인 버널 나왔다. 1939년에 발표한 과학의 사회적 기능에서 과학이 오케이, 버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버널은 뭐라고 했냐면 과학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그 글에서 과학은 뭐가 된다? 원동력이 된다. 뭐를? 사회 변화에. 이렇게. 그는 버널이죠. 과학자를 새로운 사회의 핵심이자 권력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버널은 이 사회의 핵심, 그 다음에 권력의 중심이다. 뭐를? 핵심이자 권력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야? 누구라는 거야?
얘들아 얘기 좀 해줘. 누구라는 거야? 과학자가. 그래서 과학의 잠재력은 정부가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 아이고, 이미 여기서 좀 느낌이 다르지 않냐? 아까 누가 이름이 아까 뭐랬어? 얘는 버널이고요. 아까 걔는 누구야? 머튼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에서는 과학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 얘는 오히려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그래서 버널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응? 그러면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버널과 머튼인가 아까? 머튼이 서로 대조되고 있죠. 이미 여기서. 괜찮아? 넘길게요. 두 번째 단락. 버널은 정부가 과학에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분야의 연구가 침체된다, 가라앉는다. 중요하지 않는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다면서 인류의 복지에 도움이 안 되는 군사 연구에 지원과 인력이 집중되는 것을 이러한 사례로 제시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정부가 과학에 개입하지 않잖아?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정부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야. 정부가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쓸데없는 것이 발전하고요. 필요한 것이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걸로 정부가 안 하잖아? 그럼 괜히 사람 죽이는 군사 분야의 과학만 괜히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는 과학이 가져온 사회의 비참한 상태를 개선하고 사람들의 복리, 먹고 살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증진시키는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라. 즉 한마디로 정부가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라. 과학을 국가가 주도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류의 복지, 국가 국민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인구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과학을 조직해야 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널은요, 뭘 얘기했냐면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 주도하의 과학 발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두 번째 단락에서 한 거야.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버널은 순수과학은 말이야, 순수과학은 기술을 낳고 기술과 생산의 기반 위에서 발전한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버널이 또 뭘 주장했는지, 이 귀여운 버널이 뭘 주장했는지 또 보자고요. 자, 봐봐. 순수과학으로 인해서 얘가 뭘 만들어요? 기술을 낳았어요. 그리고 기술과 생산, 기술 플러스 생산의 기반 위에서 다시 뭐예요? 과학은 발전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순수과학이라는 것과 기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순수 과학이라는 것과 기술은요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야. 얘들아, 순수 과학이 뭔지 아니? 화학과는 순수 과학이에요. 근데 화학공학과는 기술이에요. 응? 그런 차이라고요. 화학을 공부하는 거는 화학이고요. 세제 만들고 퐁퐁 만들고 뭐 이런 거는 화학공학과란 말이야. 화학과는 순수 과학이고요. 뷰티학과, 화장품공학과 이런 거는 모두 다 뭐야?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 과학과 기술은 밀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순수 과학만을 외치는 과학자들은 엘리트주의적인 위선에 물든 사람이라고 간주했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봐봐. 그는 누구야? 버널이죠. 버널은 너무 순수과학을 외치는 이 과학자들은 엘리트주의적인 위선에 물든 사람들이라고 간주했다. 그러면 버널은 머튼을 깔 수 있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깔 수 있다고 그랬지? 엘리트주의 과학자들의 비판을 너무 엘리트주의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어디 봐봐. 229페이지 볼래요? 맨 마지막 단락 봐봐. 머튼은 연구의 범위를 과학이라는 사회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국한하고 과학을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수한 활동이라고 본 것에 대해서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 했지. 그 엘리트주의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었네요. 우리의 버널이 있었네요. 버널이 머튼을 엘리트주의라고 깔 수 있었네요. 그건 위선이다라고 깔 수 있었네요. 이러한 과학자들은 과학과 기술을 구별함으로써 과학의 물적 기반을 스스로 부정한다고 봤어요. 알고 보니까 버널은 사회주의자였어요. 사회주의자인 이 버널은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낙관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긴 하지만 자본주의는 구조적인 한계들 때문에 과학을 효과적이고 인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는 거야. 오케이. 버널은 또 뭐냐면 사회주의자인 버널은요, 사회주의자는 과학의 발전에 낙관적이었고요. 자본주의는 안 된다고요. 즉 뭐가 해야 돼요?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 이윤지향적 성향, 그러니까 이득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배계급이 과학자들이 행하는 연구의 방향성, 규모, 활용 등을 결정한다. 오케이. 버널은 국가가 과학자들의 연구를 주도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한다는 얘기야? 그 일을 누가 한다는 얘기야? 돈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거에 안 하고 엄한대할 수 있다. 생산체제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비인간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야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괜찮지? 잘 이해하고 있죠? 자, 버널은 네 번째 단락. 버널은 오직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과학이 인간 해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 왜? 버널은 사회주의자니까요. 과학이 인간 해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를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활용되는 방식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소련에서 생산된 수단들은 다 모두 공공소유였어. 정부는 장기적 경제 계획에 관여하며 과학자 공동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과학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대요. 버널은 소련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에 과학자들을 포함한 것은 소련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 실용적으로 활용될 기회를 서구 과학자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는 거야.
여기서의 서구는 소련이 아닌 서구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자본주의의 서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련은요, 소비에트 연방으로서의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메모할 것도 없네요. 자, 이러한 마지막 단락이야. 버널의 주장은 순수 과학을 모욕하고 개별 과학자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실행 계획 없이 과학에 대한 자신의 이상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게 됐다. 요게 버널을 비판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이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거냐라는 계획도 없었어. 그리고 이게 정말 가능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는 있어? 라는 실효성도 의심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까 머튼은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었지? 너무 과학 엘리트주의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었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버널은 뭐의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과학자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그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그냥 너무 이상만 쫓는 거 아니냐? 실효성도 없지 않느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게다가 냉전 체제에서 소련 정부가 과학자 공동체를 탄압하기도 했었어. 그래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버널은 소련을 옹호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과학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죠. 그래서 현대과학 정책학이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한 긍정적 측면의 의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지? 왜? 얘들아, 왜 어렵지 않은 줄 아니? 머튼을 이해했기 때문에 전혀 반대인 버널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보시죠. 1번에 몇 번 남았어? 1, 3, 4 남았다면서요.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을 나열했어. 여기 나열했어, 안 했어? 규범 나열 안 했죠. 1번 까. 3번 보십시오. 뭐야? 1번 까고요. 3번 보세요. 특정 학자가 보인 정치적 행보와 뭐야 이거? 몇 번 남았다고 그랬지? 1, 2, 4번 남았다는 거 아니야? 맞지? 1, 3, 4가 남았어요? 아, 1, 3, 4가 남았다고? 그럼 이거 아까 깠죠, 이거? 2번 제꼈죠? 그럼 봐봐. 나는 모두, 그 아까 3 요거 맞았겠네, 그지?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의의를 밝히고 있잖아. 누구의? 버널의. 그래서 1번에 답은 몇 번? 3번이고요. 4번은 왜 안 돼? 가와 달리 나는 구체적 국가의 과학 정책에 대한 특정 학자의 평가? 그런 평가 없죠. 그러니까 땡.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2번은 3, 4, 5번이죠. 자, 버널 보세요. 3번. 버널은 끊고요. 순수 과학과 기술이 서로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봤다. 맞지? 맞죠? 맞잖아. 머튼은 순수과학을 너무 추구했고요. 자, 4번. 버널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맞지? 그래서 국가가 그런데 말고 인류의 복리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컨트롤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지? 5번. 버널은 자본주의 사회는 개별 과학자가 독립적으로 연구 방향을 결정하여 비효율적이라고 봤어요? 왜 비효율적이라고 그랬지?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지향적이기 때문이야. 이윤, 돈 보고 하는 거지 과학자가 독립적으로 연구한다는 아닙니다. 2번 문제 되게 좋아요. 이거 시험범위니까 연기한 다음에 2번 딱 나올 거예요. 3번 보시죠. 1번? 아까 1번? 3원 성지 강화 둘 다 아닌 거예요.
잠깐. 1번. 하나, 둘. 여기서 3번 얘기하는 거야? 4번에서. 가와 달리 나는 끊고요. 자. 안 들려. 잘 크게. 가와 달리 나는 끊었어요. 지금 우리가 나 읽었으니까 구체적인 국가의 과학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의 과학 정책이 있었어 없었어? 나에는? 여기 나온 국가가 소련은 있었죠. 소련에 어떤 과학 정책이 있었어? 딱히 등장한 게 없지. 어떤 정책인데? 소련의 과학 정책이 뭐가 있었지? 찾아보세요. 있을 수도 있지. 소련의 과학 정책. 지금 몇 번 하는 거야? 4번 하는 거 아닌가? 딱히 정책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소련 정부가 과학자 공동체를 운영하긴 했었지, 그치? 뭐 해라 심지어는 탄압도 하고 하긴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뭐 했던 거야? 나는 긍정적으로 봤죠. 그런데 가와 달리 가에서는 아까 뭐가 있었어? 독일이 있었잖아. 그러네. 독일의 나치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 보편주의 입장에서 잘못했다라고 평가했지. 아니, 독일 민족은 우수하고 유대인 민족은 저열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와 달리가 아니라 얘를 맞게 하려면 가와 마찬가지로 나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그치? 좋았어. 질문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몇 번까지 했던 거예요? 3번 봅시다. 3번 해야 되겠지? 번월의 관점에서 이제 지우자. 이거 다 했으니까. 번월의 관점에서 머튼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판. 가장 뭐겠어? 순수한, 그러니까 번월은 사회주의자였죠. 사회주의자였고, 그 다음에 순수 과학과 기술을 모두 옹호했죠. 머튼은 순수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 공동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러면 번월의 관점에서 비판의 방향은 여기서 일로 가야 하는 거야. 그러면 순수한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 활동의 가치를 폄하했다. 이거는 누가 할 얘기니? 이건 오히려 머튼이 할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봐보죠. 그래서 순서 잘 봐야 돼. 방향 잘 봐야 돼요. 과학이 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부정했어요? 얘도 틀렸죠? 3번. 과학자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협력 관계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무슨 얘기야? 이건 머튼이 또 버튼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머튼이 버널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름이 되게 버튼, 머널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4번. 사회의 영향력이 배제된 과학의 자율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끊고 과학자 공동체를 이상화했다. 이게 뭐예요? 얘들아, 누가 누굴 까는 거지? 버널이 머튼을 까는 거죠. 그치? 버널이 머튼을 까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머튼은 어떤 걸 얘기했어요? 사회적 영향력이 배제된 과학의 자율성. 과학자들의 공동체는 어떤 거야?
자유롭게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 정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자유롭게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완벽한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 언제나 자유롭게 비판하고 회의주의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발전의 주체를 오로지 과학의 자율성에만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사회의 영향력이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야? 사회의 영향력은 뭐죠? 버널은 사회의 영향력을 어떤 측면에서 봤어? 인류나 국민이나 이런 어떤 그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복리나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은 이 국가나 인류를 위해서 잘 써야 하는데, 머튼 네가 얘기한 것은 이런 거보다는 과학에 너무 자율적인 측면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과학자 공동체를 너무 완전히 두리뭉실 꿈,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이상화한 거 아니야? 과학의 자율성 갖다가 과학을 자유롭게 공부한다고 사회적 영향력을 배제해버리면 아픈 사람들에게 약도 못 만들 수도 있고, 맞지? 전쟁이 필요한데 뭐 무기를 못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돼. 과학은 자율적으로 안 돼. 누가 해야 된다는 거야? 국가가 주도해야 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번 가능하죠. 5번은 보세요.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가 끊고요. 그것을 발표한 과학자의 권위에 따라 달라지는. 안 그랬어요. 머튼은 다 모두 공평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말도 안 되죠. 답 4번. 이해됐지? 이해됐죠? 그치? 연구 분야는 무엇이든 상관없어. 합리주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뭐가 합리주의야? 진짜 합리주의는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는 과학 발전이지 라는 거죠. 4번 봅시다. 4번. 이거 문제 길고 많다. 지문도 길고.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선생님이 꼼꼼하게 한번 해보는 거야. 아이고 보자. 뭐 아파. 자, 자본주의. 국가 A국은요. A나라. A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벼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B 교수에게 연구 자금을 지원했어요. A나라는 자본주의야. 자본주의여서. 그래? B 교수에게 뭐 했다고요? 돈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어. B. 벼에서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확인한 B 교수는 이에 대한 논문을 작성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B 교수는 C 학술지에 투고한 거야. 원고를 제출한 거죠. 그런데 C 학술지 측에서 논문을 게재하려면 B 교수가 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무료로 공개해야 된다는 거. 이거 뭐야? 공유 있죠? 아까 했던 코뮤니즘. 그래서 이거를 게재하고 싶어? 그러면 공유해, 프리로. 근데 B 교수는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여 특허권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뭐야? 이걸 공개해버리면 A국이 지원한 게 물거품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안 해. 학술지 안 할 거야. 이런 거지. 1번. 머튼의 입장에 따르면 끊고요. B 교수가 C 학술지를 통해 벼의 유전 정보에 대한 논문을 공개하는 것이 과학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한 태도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대답해봐. 맞아, 안 맞아? 공유하자라고 했잖아. 아까 4가지. 뭐가 있었어? 첫 번째는 보편성이고 두 번째는 공유성이잖아요. 공유성 규범을 누가 얘기했어? 버널이 얘기했어. 버널인가 뭔가 머튼이 얘기했단 말이야. 가에서. 그러니까 얘는
공유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맞으니까 답이 안 된다고요.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되지. 2번 머튼의 입장에 따르면 비교수의 연구는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맞아 안 맞아? 여지껏 많은 과학자들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씨앗술지가 비교수의 제시한 계제 조건은 당연하지. 야, 니만 잘났냐? 너 그거 연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너가 연구할 수 있게끔 성과를 냈어. 이건 다 그래서 우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공개해라고 한 조건은 오케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얘도 역시 공유성에 부합한다. 문제 좋다. 긴 만큼. 3번 머튼의 입장에 따르면 끊고 비교수가 씨앗술지에 투고했던 논문을 철회한 것은 끊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공개하는 씨앗술지의 요구가 탈이해관계 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대답해봐. 아니야 아무것도 보지 말고 선생님 봐봐. 선생님 여러분들이 대답해봐. 머튼이야 가야? 아까 본문만 봐봐. 탈이해관계가 몇 번째 있었어? 3번째 있었지. 탈이해관계가 뭐야?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속박되지 않고 오로지 과학적 진리만 탐구하라는 게 탈이해관계 아니야? 그리고 칠판만 봐봐. 자 보세요. 비교수가 씨학술지에 투고했던 논문을 처리한 것은 나 돈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지킬 거야 라는 거니까 이 비교수는 이해관계에 있던 거 아닌가? 근데 씨학술지는 탈이해관계 해라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리한 것은 씨학술지가 탈이해관계 규범에 어긋난 게 아니라 지가 탈이해관계 규범을 어긋냈지. 씨학술지는 야 이거 같이 공유해야지. 야 뭐 니네들만 이득 볼 거야. 이건 우리 인류의 자산이란 말이야. 같이 커뮤니즘 개념으로 공유성에 부합한 행동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탈이해관계. 자 칠판 봐봐. 탈이해관계 하자라고 했더니 싫은데 나 이득 볼 건데 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탈이해관계 규범에 어긋난다고 비판할 수 있는 건 학술지 측면에서 비교수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비교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다음 몇 번이야? 3번이 된다고요. 이해됐어? 거꾸로의 방향이 거꾸로라고요. 4번 버널. 이제 우리 버널 가자. 버널 너무 안 한 지 오래됐지? 버널의 입장에 따르면 A국이 경제작물인 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 것은 정부가 과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이윤추구 성향이 반영된 것. 어때? 이윤추구 성향. 자, 정부가 과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벼가 경제작물인 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 것은 과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이윤추구 성향이 반영된 거. 얘 맞아 안 맞아? 당연히 맞죠. 왜요?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다라는 거야? 뭘 지향한다고 그랬어?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추구 지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야? 버널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봐봐. 지배계급의 이윤, 여기 있네요. 지배계급의 이윤추구 성향. 그 자체로 맞다. 5번 보세요. 다시 또 버널의 입장에 따르면 끊고요. 비교수가 벼의 유전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국 입장을 고려한 것은 과학의 효율적 활동을 저해하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드러난 사례. 맞아 안 맞아? 당연하죠. 지네들만 돈 벌어 먹으려고,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 먹으려고 이런 거죠. 맞지? 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5번. 자 아이고 힘들다. 5번 문제도 신나고 재밌겠지, 그치?
야 선생님 이거 이제 목이 아프다. 이거 너무 양이 많아서. 자 보자고요.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이야. 자 A. 소련의 유전학자 트로핌 리센코는 가을에 심어 이듬해 봄에 수확하는 작물의 종자를 일정 기간 저온에 보관했어요. 그러면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할 수 있도록 개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야. 이런 리센코의 이론은 과학계의 정설인 멘델의 유전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지만 공산당은 리센코의 이론이 식량난 해소에 유용하며 그가 가난한 농민 출신이라는 점이 사회주의 이런 목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C. 이에 따라서 스탈린 정부는 5개년 계획을 통해 리센코의 이론을 국영 농장 등에 널리 보급했다. 자, 그 다음에 D.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소련 학계에서는 멘델주의 유전학자들과 리센코 이론을 지지하는 미추린 학파 간의 논쟁이 지속되었으나 공산당은 미추린 학파의 유전학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공표하고 멘델주의 유전학 교육과 연구를 금지했다. 에휴, 공산당 새끼들. 리센코의 이론에 따라 재배한 작물은 생산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식량난이 심해졌지만 리센코는 승승장구하다가 그의 이론이 지닌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스탈린 사후 영향력을 잃어 나중에는 짜졌다. F. 이 사건은 세계적 수준이었던 소련의 유전학 연구가 퇴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가 주도하에 하다 보니 폭망한 거라고요. 자, 1번 얘들아, 이 리센코 사건은 끊고요. 결론적으로 소련이 과학 연구를 활용하는 방식이 서구보다 우월하다는 버널의 주장이 지닌 타당성을 약화했겠군. 맞을까 안 맞을까? 당연히 맞겠죠. 자, 칠판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이 리센코 사건이 여기 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소련이 과학 연구를 활용하는 방식, 어떤 방식인데? 국가가 주도한 방식 아니야? 서구 방식보다 우월하다라는 버널이 주장이 지닌 타당성. 버널 네 말 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맞아 안 맞아? 얘들아 대답 좀 해줘. 1번 맞지? 맞으니까 자, 답이 안 되겠죠? 2번. 자, 소련이 농업 생산의 수단을 공공 소유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은 그게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국영 농장이잖아. 농장을 나라가 운영해요. 리센코 이론이 널리 보급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겠죠. 왜요? 장기적 경제 계획인 5개년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소련이 농장을 국가가 소유하게끔 해서 국가가 국영 농장을 운영했다는 측면에서 리센코 이론 괜찮겠죠. 그치? 3번 보십시오. 3번. 버널은 리센코의 이론이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이 끊고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맞아 안 맞아? 얘들아, 머트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연구하고 싶은 것을 합리적으로 연구하고 비판받을 때는 마음껏 비판받으면 되는데 버널은 안 그랬다니까요. 과학은 국가가 주도해서 발전시켜야 하며 또 뭐 했어? 국가 주도하에 발전시켜야 하며 그리고 그것은 모두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인류나 국민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버널은 그러한 사회주의자니까 3번도 맞겠죠? 아이고 힘들다. 4번 보세요. 답이 언제 나올 거야? 4번. 머튼 나왔다. 멘델주의 유전학에 대한 소련 정부의 탄압은 국가 정책에 대한 복종의 미덕이란 게 있잖아.
그래서 머트는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깠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깔 수 있겠죠. 아유, 답은 5번인가 보다. 자, 5번 보세요. 자, 5번은 소련 정부가 리센코의 이론에 대해 평가할 때 그의 출신 배경을 고려한 것은, 그리고 나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자의 생물학적 배경에 주목하여 과학의 보편성을 부정한 거다. 얘들아, 소련 정부가 여기 나와 있는 소련 정부가 이 리센코 이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라는 걸 잘 봐야 돼요. 그가 야, 이거 가난한 농민 출신이 이걸 만들었어. 그럼 우리 인민들도 되게 좋아하겠지. 이걸 의도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생물학적 배경이 아니라 어딨어 가난한 농민 출신이라는 사회 출신 배경에 주목했죠. 그래서 그럴싸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괜찮아? 괜찮지?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잠깐